그 이두나라는 작품에서 드림스윗이라는 가상의 걸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데뷔를 아레나에서 한 거죠. 아이브 선배님이랑 르세라핌 선배님도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네. 그 안에 있다. 아직 그 안에 있어. 네. 근데 저도 무대 출신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살짝 설렜어라는 아,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나는 아레나 데뷔. 그 아레. 나 KBS 홀. 누나 녹음했어 혹시? 아 녹음했어? 장도연의 살롱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히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 사랑드립니다. 자, 오늘 모실 두 분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좋다. 자, 꽁꽁 언 마음도 무장해제시키는 배우 고화성, 문상민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나 이렇게 생겨. 아 너 이거 숨기자 이거. 아, 이거 몰래 주자 이거.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또 최근에 뮤직뱅크 MC 출신으로서 창민이 믿고 가겠습니다. 네, 누나 저만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이렇게 네? 열중시라고. 저희가 선배님 앉기 전에 숨겨야 될 게 있어서 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지 않고 네. 일단 그 웰컴 음료를 네. 주문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아우, 파리바게트군요. 와, 원하시는 게 있다면 주스 레드 먹겠습니다. 딸기우유 먹겠습니다. 딸기 우유. 와. 자, 탁석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네. 자, 앉아주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그 뒤에 바스락거리는 거는 언제쯤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알고 봤더니 그냥 댁에서 쓰레기 못 버려서 그냥 아니죠? 간혹가다 종량제 봉투 못 사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그건 사생활 쓰레기는 여기 버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네. 오면서 좀 작은아마 선물을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런 뭐요? 좀 굿즈력 같은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우와! 오! 굿즈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도 있어요.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 살롱들이 우리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요, 이게 성민이가 직접 주문 제작 맡겨가지고. 같이 누나 디자인 좀 고민해서 아성 누나 준비했어요. 맞아요. 와, 어쩜 좋아. 꼬맹이 CD야. CD 있어요. 뭐요? 우리 사람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네. 너무 섬세하셔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감동이다. 안에 이렇게 살롱드립 있어요. 스태프분들 인원에 다 맞춰서 많이 만들어 왔어요. 반응 좋지? 어머, 그러면 어떡해.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감독님이랑 작가님들을. 와, 원팀 같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살롱드립과 파바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방문 판매 부분의 모습 네,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정말 살롱드립이 꿈의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도현 선배님이랑 한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 KBS 가요대 축제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 씨랑 셋이 그래도 뮤직뱅크 1년 8개월 그 좀 짬바를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리딩 때부터 좀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선배님. 그래서 선배님 기억나시죠? 저 친구 기억나시죠 선배님? 동안이면 뭔데 이대로 정말 그 꼭대기 정점을 찍느냐 아니면 혼자 아무도 관중도 없는데 뭐 대사가 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뭐 그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것도 했잖아요 선배님. 이런 거 되게 여유롭고 되게 베테랑인 척을 하고 싶었어요 선배님 앞에서 뭔가. 그때 저는 그랬어요. 리딩하고 와 역시 두 분 잘하시네 이랬는데 뭐 안 들려요 이런 거 하시고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고 해서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저희가 오늘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두 분이 찍은 작품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네, 저희가 찍은 영화 파반누는 2월 20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이미 공개가 됐어요. 아, 네. 현재 반응은 어떻죠? 예상컨대. 아마 문상민 열풍이 불지 않을까. 오! 여러분 들리세요? 안 들려요? 잘한다. 예, 지금은 안 들리죠. 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대표로 K-팝 데몬 헌터스가 있는 이 빠바 골든 케이크가 응원을 받고요. 자, 이건 손흥민 선수의 팀인 LAFC와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LAFC의 상징색인 골드 블랙이 돋보이는 슈이 도넛 LA 쫀득 도넛이고요. 이게 그 미국 파바의 인기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우유 잘 골랐다. 이거 엄청 쫀득해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두쫑쿡하고 엘존이 오겠는데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먹물빵에 크림치즈 그리고 황치즈를 넣은 LA 단짠 소보루고요. 초코시트에 생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미국 전통 디저트 LA 우피파이라고 합니다. 황치즈 맛있다. 소보루랑 약간 단짠 느낌이에요. 저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이름 비슷한데? 빠반느 파리바게트? 마마는 제가 혹시 파반누로 응.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해도 될까요? 자, 두 분 시작하기 10분도 안 돼서 지금 PPL 하나 했는데 이거 굿즈랑 삼행시까지 아주 공격적인 분인데요. 아, 우리가 너무 좋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파리바게트, 오. 좋은데? 반. 반포점, 오. 르족. 와. 야, 기가 막히네. 지금 새 업체가 행복해졌어요. 빠반느 팀, 빠바 팀, 우리 팀까지. 정말 감동적이야. 이거 언제 생각하신 거예요? 드시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자, 문상민. 지상 최고의 MC. 나 문상민. 연기만 잘한다고? 안 들려? 안 들려요? 나 문상민. 빠반느 삼행시 하는 그 소리 안 들려요?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반, 반했잖아. 느. 느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도 안 돼. 진짜예요. 진짜예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어머, 스위트랑. 참 상민 씨는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느꼈지만. 두 분이 이번 작품 때문에 처음 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서로의 첫인상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멜로 영화가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작품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 배역이 이렇게 정해진 게 처음이어서 뭔가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실제로 처음 봤을 때 너무 사연이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얼굴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서사를 쌓아갈 수 있겠다 싶은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성 씨는 이종필 감독님하고 두 네. 번째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2번씩 작품을 하게 된 감독님이 많은 거예요. 봉 감독님도. 네, 봉준호 감독님이랑도 2번 했었고 우아한 거짓말이랑 오빠 생각이라는 이한 감독님도 2번 했고 라이프 온 마스 이두나 이정효 감독님도 2번 했고 그래서 약간 감독님이 2번째로 찾아주실 때 너무 기쁜 게 있어요. 내가 잘했나 보다, 좋으셨나 보다 이런 마음에 이종필 감독님이랑도 네. 흔쾌히. 네. 자, 그럼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신 파반느가 어떤 작품인지. 저희 영화 파반느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던 젊은 청춘들이 어느 날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빛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너무 좋아요. 알아보게 되는. 네. 원작이 있거든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박민규 작가님의 소설인데 이 소설 속의 여자는 너무 움츠려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늘 속에 살고 있고 빛을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독님이 너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치. 좀 정의로운 진취적인 이런. 여성이지. 네. 그래서 감독님께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사실 되게 나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멜로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뭐는 좀 특별히 더 해야겠다. 상대 배우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있지만 변요한 배우도 함께 했거든요. 한 시절을 같이 보낸 어떤 젊은이들의 이야기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비즈니스다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셋 다 젊은 배우들이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셋이 주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상민 씨는 이 작품의 어떤 게 나의 마음을 끌게 했는지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너무 저의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점이?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좀 댕댕이 같고 그렇지만 제 안에 약간 고독한 늑대가 있거든요. 어디쯤에요? 근데 늑대라. 네,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고독한 늑대 같아요. 집에서 뭐 하시길래 고독한 늑대가 돼? 막 백숙 같은 거 막 이렇게 뜯어 먹어요? 아, 미안합니다. 어떤 때 본인도 나도 이런 모습이 있다. 약간 이제 혼자 있을 때 되게 좀 센치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고독한 늑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뭐 시끄러운 사람이 됐다가 조용한 사람이 됐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고화성이 앞에 있을 때 문상민은 어떤 사람이 되죠? 되게 이제 지켜주고 리드를 하죠, 제가. 처음 듣는다는 얘기. 제가 고우하고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느꼈거든요. 이번에 아이슬란드 촬영을 하면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약간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감독님 또 베를린에서 영화제 때문에 따로 넘어오시고 저희 셋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여서 저희 셋이라고 하면 상민이, 저, 이종필 감독님 셋이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독님 PD님이나 계시니까. 매니저님 아무것도 없이 감독님이 직접 찍으시고. 그러면 종필 감독님은 이제 베를린에서 넘어오시면 네. 공항에 두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선배님. 그래서 누나가 낯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누나 쪽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경계하고 맞아요. 매서워. 와, 무섭다, 무서워. 정말 최고다, 최고. 근데 이제 해외를 안 가봤대요. 어. 비행기를 어. 한 번밖에 안 타봤다고 아니, 일 뭐- 때문에. 네, 맞아요. 멀리 간 건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이 190을 데리고 게이트를 찾아다녀야 된다. 큰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진짜 이심도 다 해주고요. 비행기 좌석도 비상구 좌석으로 바꿔주고 진짜 제가 다. 우리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코노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우리는 이제 렌트카를 타고 이동을 할 것이다. 네, 감독님 면허 있으세요? 네. 아니 없는데. 그럼 상민이는요? 저는 있어요, 면허가. 그때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없었군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남자 둘을 데리고 운전해서 갔어요? 아이슬란드를. 정말 네. 나중 나 하루에 8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근데 또 놀라웠던 점은 약간 이상 기후로 폭설이 엄청 내렸어요. 그 어떻게 낯선 데서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미끄러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꺾었는데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위험해. 그래서 제가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러는데 성미가 옆에서 누나 힘내 화이팅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지켜주셨군요. 네, 이렇게 리드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힘내로서.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촬영도 했지만 아이슬란드로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행 가면 각자의 롤이 생길 수 있지. 뭐 담당하는 사람, 뭐 담당하는 음. 사람 이런 거. 제 담당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리. 요리, 요리 담당인데 그 저희 즉석식품 같은 걸 이제 가져오자 하면서 저희 단톡방에서 감독님이랑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 컵밥을 가져갈게. 아송아 그럼 저는 컵라면을 가져갈게요.
선배 넌 그냥 와. 그러면 좀 그냥 오기 뭐하면 누나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좀 몇 개 챙겨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폭설이 내리면서 차가 계속 미끄러졌던 날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굉장히 피로한 날, 몸이. 딱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밥을 먹자 하고선 이제 각자 준비한 거 좀 꺼내보자 해서 감독님 이제 컵반을 꺼내시고 라면 꺼내시고 하는데 제가 그 나무젓가락 안 가져온 거예요, 그날에. 챙겨야 할 건 나무젓가락밖에 없었는데 그걸 안 챙긴 거예요. 저런. 와, 근데 거기서 기도 크지도 않은데. 난 아성 누나 눈을 절대 저는 쳐다보지 못했고 아성 누나는 그럼 어떤 리액션인지 잘 기억 안 나. 괜찮다 하면서 괜찮다. 근데 저를 안 받고 누나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다 포크로 먹으면 된다 하면서 진짜 너무 무서웠고 포크 이렇게 드는데 누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포크까지 들고 있어. 괜찮아 포크로 먹으면 되지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상민이 표정을 봤는데 너무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럼 모습인 괜히 거예요. 미안해지죠. 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겠대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거 해라. 어. 그럼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 해서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했나 이렇게 봤는데 물바닥 시키지 마십시오. 그때 늑대가 나타나. 아유, 난 늑대인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끼리 여행하는 느낌? 추억이 또 따로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런 건 시간 지나서 곱씹어도 계속 재밌잖아요. 맞아요. 거의 딱 첫날에 가자마자 오로라가 봤어요? 네. 오. 그래서 그 오로라를 저희가 제 핸드폰에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에 맞아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기분 좋다 막 생각하고. 근데 이제 상민이가 갑자기 멀리 나가서 숙소에서 걸어 나가서 이렇게 풍경을 보여주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거 분명히 여자친구다. 저렇게까지 멀리 나가서 풍경을 보여준다고 이랬는데 그 계속 같이 오래 일하시는 매니저 형한테 형 버킷리스트라며 너무 멋있지. 어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통화 오래 네, 했어요. 영상 통화를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상 통화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영상. 아성 씨는 영상 통화 좋아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네. 소민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 너무 싫어요. 진짜요? 진짜 안 저는 좋아하세요? 카메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요. 이거 까매지라고 이러면서. 뮤직뱅크 MC 출신이라 그런지 어디 카메라 보고 해놓은 거 말은 나한테 해놓고 어디 가서 참 넉살이 좋다. 근데 그게 1도 느끼하지 않고 아니 그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작품을 했던 상대 배우의 어머니와도 친해졌다. 맞아요. 저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떤 분의 그 배우 전종서 누나의 어머니랑 되게 각별한데 정서 누나가 생일이어서 뭔가 누나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누나의 생일 선물보다는 어머니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취미로 탁구를 치신대요. 그래서 탁구 용품을 막 사가지고 어머니가 탁구를 치시는 데 가서 드렸어요. 거기까지 가서 네, 어머니 치고 계시는데 어머니 화이팅! 선물입니다. 어머니. 와. 너무 기쁘셨겠다. 그러니까. 최근엔 또 그 도산공원에 선배님 그거 아세요? 맨발로 흙을 밟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 그런 거 많은데 제가 그걸 요즘 좋아해가지고 혼자 밟고 있는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신발을 맨발로? 맨발로. 근데 되게 익숙한 분이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베프의 어머니신 거예요. 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 여기 자주 온다. 하면서 그럼 같이 밟으시죠.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어머니랑 또 연락 닿아가지고 같이 또 산책하고 거기서 그 어머니랑도 다이렉트로 연락을 네. 해서 어머님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나 봐요. 어머니들은 좋아요. 저는 어머니들이 편하고. 와. 근데 그러면 두 분이 비슷한 게 아성 씨도 연배 차이가 있지만 유명한 네. 절친이 계시죠. 네, 김의성 선배님이라고 2015년에 오피스란 영화를 같이 했는데 동생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 할래? 이랬는데 제가 그럴까? 이랬대요. 그 이후로 한 10년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주 귀여운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네. 김희성 씨의 환갑잔치 네, 포스터가 제 친구가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깜짝이야. 맞아요. 그래서 뭔가 크게 파티를 잔치를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네. 포스터에 있는 그 할인각도 진짜 실제로 그 잔치가 많이 열리는 맞아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복 입히고 진짜. 네, 의성 선배님 한복 입히고 어부바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했어요. MC 분이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야, 진짜 화려하다. 네, 제가 감독님을 모시고 약간 대학교 때 그 발표할 때처럼 제가 PPT 넘겨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장항준 감독님이 멘트 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식순이 뭐였어요? 식순이요. 그 오피스 배우들이 나와서 스승의 은혜 합창을 했고요. 느낌 있다. 그리고 이제 인물 퀴즈하고 맞추면 포토카드 나눠주고 김희성 포토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받고 다 너 가질래? 막 이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모인 거예요? 그 잔치에는? 한 70분 정도. 엄청 많이 오셨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생일 파티라고 하는데 아세요? 미다리 생일 파티를 하는데 미다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초등학생들이 다 오는 거예요. 몰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왜? 걔 초대를 다 해서? 네. 야, 미다리가 누구야? 몰라? 뭐 치킨 먹자?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니까 우리도 사이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장에 그 적혀있던 5만 원도 네. 다 꼼꼼히 다 내시고요? 걔 중에서는 또 에이 뭐 농담인 줄 알고 좀 내실 거 같아요. 아니요, 다 이제 그거를 박정민이 도맡아서 왠지 네.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총무처럼 그 앞에 테이블 앉혀놓고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했죠. 와, 되게 체계적으로 했다. 네. 근데 선배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친구 배우분들 그때 이제 중년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가장 그 재밌었던 건 권혜호 선배님의 심통이었어요. 심통을 부르셨나요? 아니 좀 질투를 하신 거예요. 후배들이 이렇게 환갑잔치를 열어주니까 의성 선배님보다 아마 한두 살 많으신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그 화를 백예린 씨 뮤직비디오에서. 맞아요. 그거 너무 멋지시더라. 그러면 절친 은성이가 가장 행복해했던 뭐 아기 미소를 지었던 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성이가 케이크 해줬을 때 케이크 앞에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때 내가 친구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성 씨 친구는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옆에 되게 깊게 고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면 괜히 든든할 것 같아. 아성 씨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잖아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네. 일을 시작한 건 4살 때였고요. 4살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건 13살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와. 그 언니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울라불라 블루짱이라고 아세요? 잠시만요. 블루짱이라고 블루짱. 제 또래에서 좀 쉬쉬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드라마니까. 왜? 블루스톤의 공주 외계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지금 울라불라 블루짱도 혼란스럽지만. 네,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파랑 하양 물감을 네, 캔버스처럼 이렇게. 그냥 바디 페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스프레이를 뿌려요. 파란색 스프레이를. 그럼 이제 일일 드라마였어서 집에서 한 1시간만 자고 바로 나가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언니가 방을 같이 썼는데 자고 있을 때 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대요. 아, 아성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면은 저는 없고 침대에 파란 자국이 남아있다. 아이 공주님. 와, 그래서 재밌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네. 나 몇 살 때를 함께한 맞아요. 공주님 또 추억은. 근데 또 그 수지 씨가 저 이드나라는 작품 같이 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처음 맞아요. 만나는데 너무 저도 떨리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언니 저 울라불라 블루짱 잘 봤어요. 그런데 아성 씨는 웬만하면 다 선배님. 근데 어렸을 가면. 때 한 거를 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저를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선배 배우분들이 보시면 아성아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아성아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아성이 누나, 아성이 선배님. 네, 선배님 계시니까. 아성 씨 이렇게 아성아라고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그래, 아성아. 너무 좋아. 내 심장. 오, 세상에. 아 너무 좋아요. 상민 씨도 아성아라고 한번. 아성아. 뭐라고? 화이팅! 그냥 화이팅만 해야겠다, 화이팅만. 화이팅! 눈길 화이팅. 그러면 상민 씨는 그 당시에 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왜 딱 재밌게 보는 청소년 뭐 시리즈나 저희는 드림아이. 드림아이? 아. 드림아이 나는 꿈을까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 오, 뮤뱅 MC. 오,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늘었어요? 뮤뱅 하면서? 엄청 뮤뱅 늘었어요. 하면서? 챌린지 찍으면서 좀 향상됐나? 완전 형성됐고 좀 바이브가 달라졌어요. 느낌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춤의 느낌이. 오, 누구의 평가죠? 아, 미안합니다. 대중의 평가겠죠. 아이고, 울팅하는 사람. 그 느낌. 그래. 그러면 유뱅 MC 하시면서 부럽다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돌이라서 부럽다? 그 팬분들의 환호성. 음. 저는 MC잖아요. 선생님 되게 외롭더라고요. 어, MC를 하면서 좀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아이돌 팬분들을 조금이라도 어. 뺏어오자. 아, 내 팬으로 이렇게 내 팬으로 유입시켜야겠다. 유입시켜야겠다. 뭐 누구 보라트해줘, 누구 보라트해줘 이런 플랜트 카드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상민아 보라트해줘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보면 귀신 씌웠는 줄 알겠어. 안 먹었어. 나 못해. 이러고 계속. 1번 1번. 근데 계속 그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왜 문상민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하지? 어. 이제 처음엔 이상하게 보시다가 궁금하시는 거야.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팬 서비스가 좋지? 바로 또 근데 진짜 뭐 이런 에이, 아. 겸손하네. 밴들 많을 텐데. 1년 8개월을 한 거면 말 다 했죠 뭐. 네, 했는데 근데 왠지 그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뭐가 꽉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요. 챌린지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춤을 추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춤을 추세요 앞에서 뒤에서 이제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흥나게? 네, 흥나게 좀 바이브만 좀 익혀서 오. 합니다. 가만 있어봐. 바이브 하니까 아성 씨도 음악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요? 작업 찬혁 씨랑도 작업하시고 그쵸? 맞아요. 네. KBS 음악 프로그램에서 어쩌다가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아, 어쩌라고 친구들과 하기에는 그거 지금 뷰수가 얼마야. 그때 너무 그 처음 스타트를 진짜 맞아. 이 TV 뚫고 이렇게 얼굴 한 다음에 아우 이거 귀여워 죽겠다고. 아성아 아성아. 아성아 뭐? 연기 잘하니까 무서워. 무서워. 또 1번 순서같이 입고 와가지고 혼난다. 큰일 난다. 무슨 얘기하고 흘러였지? 그게 진짜 소리 터졌어. 너무 그 무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말 특수한 그게 있었어요. 너무 집중 안 해? 나 얘기했는데. 누나 얘기하잖아. 근데 그 무대 잘 되고 그 뒤에 제안이 왔던 거예요? 네, 그걸 찬영님께서 보시고 같이 노래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셔서 저도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원래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약간 좋아해요. 저 최근에 친언니랑 노래방을 갔는데 골든을 부르고 싶은데 와우! 그동안 못 불렀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다 끝나고 누가 노래방 문을 열면서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야? 그래서 노래는 못 불렀지만 우리 잘하나 보다. 와, 그 언니도 노래를 사실 언니가 진짜 잘해요. 예. 뭐 어떤 젊은 여성 아니면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 네. 뭐야? 사자보이즈 아니야? 잘 보지? 만화였어요? 만화? 춤 잘 추잖아요. 아니에요. 이두나도
그 이두나라는 작품에서 드림 스윗이라는 가상의 아이돌 걸그룹이 그룹. 있었어요. 진짜로 컨셉과 노래와 안무를 정해서 케이콘 콘서트에 올렸어요. 그걸 찍었던 게 드라마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데뷔를 아레나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브 선배님이랑 르세라핌 선배님도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네. 그 안에 있다. 아직 그 안에 있어. 네. 아이돌 준비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보다 소질 있고 아이돌 스타일링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그때 반응 좋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성아. 얘기할 게 많거든요. 빨리 해야 돼. 그래. 내가 늦었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강제 데뷔. 이것 때문에 반응이 너무 그냥, 좋아.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누가 안 밀었는데 혼자 저는 본업은 배우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해놨는데 왜 이러지 케이팝 않았나? 데몬 헌터스가 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쉬운데. 네. 근데 저도 무대 출신이어가지고 오? 저도 이제 살짝 설렜어라는 무대를 MC 신고식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오마이걸에 살짝 네, 설렜어?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나는 아레나 데뷔. 그 아레나. 나 KBS 홀. 아레나. 수신여행 같이. 인이어 껴봤어. 뭐 바뀌지. 어쨌든 나도 해야 되니까. 우리 누나 녹음했어 혹시? 녹음했어. 두 분 다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했죠? 일주일. 전 연습까지 하면 3주 정도. 잘 맞네. 잘 맞아. 그러면 저는 그 아성 씨의 작품 중에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 그때 시사회 때 상민 씨가 고화성 최고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맞아요. 그때 누나 시사회를 이제 이종필 감독님이랑 그리고 유현경 선배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누나가 소개를 할 때 크게 한번 환호를 해주자. 안녕하세요, 고화성입니다. 이런 박수 치는 시간이 있죠. 그래 힘 실어주고 싶다 이런 때 힘 있지. 실어주자. 그래서 고화성 화이팅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화이팅 거. 정말 힘이 되는 친구.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걱정 없다. 윤상민이 힘들 때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마음소사. 영화 초대를 해드리면 어. 비슷한 구역에 앉아요. 근데 이 상민이 옆에 저희 친언니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일담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류현경 언니가 상민이를 들들 볶더라. 왜? 너 큰 목소리로 해야 돼? 해봐. 지금 해봐. 고화성 쉬고 화이팅이야. 고화성 화이팅 아니고 고화성 화이팅 이거야. 그래서 사실 상민이가 그날 현경 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 누나 이랬대요. 부침성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제 저희 파반에 시사를 했었어요. 어제? 네, 어제 했었는데 저는 또 첫 시사니까 너무 많이 친구들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친하신 분들 많잖아요. 친한 사람 대표적으로 부승관 형. 그쵸, 배드민턴 친구. 배드민턴 친구 부승관 형. 뭐라던가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되게 질투하는 느낌.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요? 승우 네. 씨도? 영화를 되게 사랑하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되게 경계를 하는. 좋은데?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그래서 와, 뭔가. 궁금하네. 그리고 약간 어제 그 뒤풀이 테이블에서 보니까 상민이 친구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의 영화 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어제 영지가 또 그 이영지 씨. 이영지 씨가 또 왔는데 아니 그래서 버스가 왜 멈춰 있었어요? 감독님. 그래, 재밌게 본 사람들은 네. 막 그런 거죠. 내가 이거를 그냥 본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물고 씻고 막 어떻게든 네. 알아내고 싶고. 그리고 어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기해줘요. 어제 시사회를 했는데 그 출연 배우들이 앉는 자리 옆에 이제 경호원분들이 서 계세요. 공연장처럼. 근데 진짜 상민이만큼 키 큰 경호원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성공했다. 네, 경호원분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게 너무 뿌듯해서. 아, 이런 거 알죠? 저희도 이제 야외 촬영하면 경호원분들이 이제 혹시 모를 예. 사태 대비해서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헛소리해도 그분은 그냥 가만히 목소리로 계세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너무 그러면 뿌듯하겠다. 예스! 이런 게 있지. 아직 못 본 분들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에서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진짜 예고를 봤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짧은 게 너무 아쉬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방문인 찍으면 쌀롱 4컷만 찍으면 끝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니고요. 국민 첫사랑 계보를 이을 두 분입니다. 박진영, 김민주 씨 어서 오세요. 두 분이 이제 다 본명을 쓰시잖아요. 네네. 전 사실 주니어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데뷔할 때 넌 내 주니어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를 이름을 주셨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제가 박진영으로 활동할 테니까 선배님이 시니어로. 안녕하세요, 시니어입니다. 그럼 민주 씨는 본인 이름 자주 검색해요? 성까지 꼭 붙여서 검색해요. 그냥 민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검색하기 정말 어려워가지고 어렵나? 민주주의 막 나도 민주당 무슨 진영 그래서 아 오빠도 이쪽 진영 그렇구나. 저쪽 진영이라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저 못 쳐요. 예. 만약에 아 둘이 나온 그 작품 있잖아, 그 재밌잖아라고 했다가 민주 띄고 진영 치면은 좀 다른 느낌의 기사가 많이 그러네 나올 수 있겠네. 성민 씨가 그 얘기가 있던데요? 성균관대 축제 매출왕이었다. 이건 뭐예요? 아, 진짜? 네, 저희 예전에 그때 115F라고 그렇게 막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쵸. 신촌에서.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비결이 있었어요? 아, 일단 시키지 않으셨는데 일단 가져가가지고 드시라고. 그거 뭐 사기꾼이잖아요. 다들 잘 드시길래.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얼굴에 감사하세요. 자꾸 막 놀리고 싶네. 내 남성 생겼으면 좋겠어. 두 분은 이제 뒤에 없으세요? 스케줄? 아, 저도 있어요. 백상에서 하는 그 유튜브 같은 거 있어요. Who are you? 이런 거 있어요. 오. 은삼이 넌 누구니? 오. 이런 거. 그러면 난 늑대다.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나 맨날 행복할 텐데. 엄마. Salon tree, salon tree, 장도연의 salon tree.